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연구하고 제 생각이 제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힘, 자신감, 그리고 그것은 삶이 좋아져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왔고 그래서 삶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보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사고방식을 바꿀 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신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오늘날 이것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와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과 삶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 회복력이 더 크고 신체의 건강이 더 좋으며 만성염증 수치가 더 낮다고 합니다. 마음은 몸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뢰와 일치하는 생각에 대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면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행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진동적 일관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변화에 대한 삶의 응답입니다.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지배적인 감정 패턴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신감으로 깨어납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깨어납니까?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들까요? 아니면 죄책감으로 잠자리에 들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하루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키우고 있다면 평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키우기 시작하면 당신의 전체 시스템은 더 가볍고 더 명확하고 더 많은 에너지로 반응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가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경험도 부족했고 출신 배경까지 힘들었죠. 하지만 생각의 힘을 깨달은 순간 그는 인생의 스위치를 바꿨습니다. 마음속 목소리,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바꾼 거죠.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만들어갈 능력이 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끊임없이 되뇌이며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디지털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30명이 넘는 팀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이 변한 거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선택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믿음은 마음의 요새가 되어줍니다. 불안은 힘을 잃고 그를 괴롭히던 생각들은 사라집니다. 어떤 외부의 장벽도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한 마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에너지와 연결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바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해도 나아가고 혼란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왜냐하면 바로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믿음 앞에 선 불안은 녹아내립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삶은 그 확신을 매 순간 증명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며 삶을 놓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 직장을 그만두면 행복할 거야. 내 가치를 알아주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외부는 내면이 변해야만 비로소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아져야 한다거나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는 착각, 이것이 삶을 가두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직업, 인간관계, 건강, 부를 창출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에 대한 반응까지 말이죠. 대부분은 제한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비판, 실패, 비교, 거절, 잘못된 해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파편화된 자아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지만 진정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한 자신만을 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갇힌 빌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학력도 없는 사람, 좌절로 가득 찬 과거를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주유소, 공장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믿었던 거죠.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남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불안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이미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일치하지 않을 때. 멋진 삶을 꿈꾸지만 내면은 너무 작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갈등과 무력감, 자격지심, 늘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밀려옵니다. 마치 핸드브레이크를 채운 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를 높여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좌절과 피로, 그리고 질병을 가져옵니다.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허황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마음이 작동하는 기반을 의식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렌즈, 자기인식을 통해 걸러집니다. 누가 당신이 능력 없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이 똑똑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고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왜 당신은 아직도 그 목소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메아리를 잠재우고 진정한 당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효과적인 방법, 바로 긍정적 자기 암시와 시각화입니다. 노트에 당신의 1년 후 모습을 자세히 적어보세요. 불안에서 해방되어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현재 시제로 적어보세요. 나는 자신감 있고 균형 잡힌 사람이며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명확한 목표와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쉽게 해결책을 찾는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매일 감정을 담아 읽어보세요. 21일 동안 계속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믿기 시작하고 몸이 반응하며 진동이 바뀌고 행동과 결정, 그리고 기회까지 바뀌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짐 캐리는 자기 이미지 변화를 통해 인생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최고 배우가 되기 전 그는 겨우 월세 낼 돈밖에 없었을 때 배우로서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10,000,000짜리 수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수표를 바라보며 미래의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믿었고 그 후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외부 현실은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의 뒤늦은 반영일 뿐입니다. 그 이미지가 작고 제한적이고 손상되어 있는 한 아무것도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부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자신을 믿기 시작할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자신을 사랑과 진실, 명료함으로 바라볼 때 말이죠.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과 약속하세요. 가장 강력한 나의 모습을 선택하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겠다고. 당신은 자신과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불안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불안, 두려움, 한계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을 통제하고 더 이상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것을 알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기 성찰 여정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요.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불안,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황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생각, 당신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꽃, 어쩌면 가시투성이 꽃일지도 모르는 그런 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당신에게 원치 않는 생각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생각으로 당신은 그 꽃을 시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씨앗을 뿌리 뽑듯 말이죠. 제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똑똑하고 좋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왜 두려움과 불안, 정체의 감옥에 갇히는 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불안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 불안에 붙잡혀 사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불안은 저주도 아니고 불운도 아니며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 즉 자신의 내면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모든 게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불확실성, 그 반복되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혔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그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돈도 없었으며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임시직, 육체노동, 정비소에서 기름 갈고 타이어 갈아주는 일,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그 책을 읽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답이 적힌 책은 아니었지만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던 생각이었던 거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은 당신이 마음을 미지의 세계 어두운 면에 맡겨버릴 때 생겨납니다. 현재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최악의 상황만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압도적인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하는 생각의 8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생각의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정신적 연극에 불과하며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마치 제어할 수 없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사고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단지 운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패러다임, 즉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온 정신적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면서 자동 조종 장치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자극에 반응하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쳇바퀴 속에 갇혀 있었죠. 그 굴레를 벗어난 것은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믿음 중 얼마나 많은 것을 자신의 두려움에 갇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불안의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데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걱정과 의심, 공포의 침묵 속에 빠져들어 이유도 모른 채 우울함에 깨어날 것입니다. 아이가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좌절하고 울고 조각들을 내팽개칩니다. 하지만 어른이 와서 상자에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각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당신은 조각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불안의 피해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이해할 만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집에서도 배우지 못했다면 아마도 고통은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믿으며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이 생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만들고 싶은 것을 생각하거나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고 결과 또한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의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보다 결코 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불안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은 새로운 학습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이 문제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안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마치 최종 진단처럼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사이클, 마음에서 시작하여 몸에서 끝나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침묵의 사이클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중단되지 않으면 사람의 삶을 서서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더 나은 생각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간단한 생각이지만 습관, 조건화 또는 무의식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반복되면 걱정이 되고, 걱정은 지속되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불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억누르고, 감추고, 괜찮다고 가장합니다. 웃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억누르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억눌린 불안은 우울증으로 변하고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질병으로 변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몸은 균형을 잃고 처음에는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불면증, 만성피로, 식욕부진, 빈맥 등이죠.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증상은 악화되고 육체적인 통증, 염증, 면역력 저하, 그리고 많은 경우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근원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울증은 엄청난 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료되지 않은 작은 생각들의 연속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마치 집에서 수도꼭지가 계속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닥이 물에 잠겨 있고 맙소사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방울씩 생각 하나하나씩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을 알아채지 못한 채 겪었습니다. 명성, 지위, 재산을 얻었지만
내면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기억납니다. 세계를 웃게 만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침묵 속에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감정적 고통이 사회적 계급이나 재산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말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불안을 계속 억누르는 한 그것은 당신 안에서 계속 자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방해물이나 약물로 가리지 말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부정하면 그것은 내부에서 썩어갈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많은 경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정적 붕괴 직전에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이 사이클을 이해한 후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부터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항상 나는 나의 불안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식이다 라고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제가 제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단호하고 규율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에는 오래된 상처, 불안감, 다시 실패할까봐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자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극도의 피로, 집중력 저하,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지속적인 느낌 말입니다. 그때 제 몸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앉아서 조용히 제 자신을 들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었을 때 받아들여야 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의 순간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바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 빨리 돌아가는 마음, 조이는 가슴. 당신은 왜 이렇게 느낄까?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압니다. 당신 안에 도움을 요청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는 과장이 아니며 당신의 몸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사이클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느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세요. 걱정이 생길 때를 관찰하고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를 알아차리세요.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질문하세요. 이 생각은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지어낸 가능성일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몸은 불안에서 우울증으로, 우울증에서 질병으로, 질병에서 붕괴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결정으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그 권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부터,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다루는 방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감추는 것은 당신을 병들게 하고, 당신이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거의 아무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사실은 당신의 마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힘, 즉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반응할 뿐입니다. 뉴스, 청구서, 다른 사람들의 말, 예고 없이 생겨나는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마치 정신적 자동 조종 장치 상태에서 살아가며 갖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루 종일 반복합니다. 저는 책에서뿐 아니라 실제로도 생각은 감정에 앞서고 감정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차례로 몸의 신체적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즉,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생각은 사실상 당신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내일 어떻게 느낄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을 없애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살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의식적인 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적 상태를 투영합니다. 잠재의식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마치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두려움을 심으면 고통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행복을 거둘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마비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오늘이 내가 해고되는 날이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녀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긴장의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와서 더 이상 이 불안을 견딜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당신은 매일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적고 즉시 각각에 대해 긍정적인 버전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7일 후 그녀의 이야기는 명확했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부정적인 생각, 즉 긴장, 두려움, 불안감을 유발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멈추고 숨을 쉬고 긍정적인 버전을 적으세요. 비록 아직 실감나지 않더라도 당신에게 힘을 주는 생각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요금을 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자원을 얻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어로 바꾸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입니다. 뇌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기반으로 연결을 재구성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과 긍정적 사이의 선택이 항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중성적인 흐름으로 당신에게 들어와서 형성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당신의 생각으로 그것의 형태를 부여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기로 선택합니까?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프고 싶지 않아.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 실패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요 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고통, 부족, 실패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가 반복되면 명령이 되고 이러한 명령은 경험이 됩니다. 반면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성공, 건강, 성취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진동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5분 동안 긍정적인 시각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최대 23%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결정, 에너지, 심지어 기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상황을 바라볼 렌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볼 수도 있고
가능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다 준 교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패턴이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기회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내면에서 오는 고요한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까? 잠시 그 생각을 간단한 질문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만약 잘 된다면, 왜냐하면 부정적인 만약은 당신을 가두지만 긍정적인 만약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파괴 없이 사는 자유,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자유, 당신의 외부 세계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유 말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통제하면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 왜 당신을 파괴하는 것을 계속 선택해야 합니까? 변화는 한 가지 결정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모두 당신에게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이미지를 만들고 믿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현재 감정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최악의 가능성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가능성을 믿을 것입니까? 제가 걸어온 여정 내내 가장 깊이 배우게 된 것 중 하나는 불안의 진정한 해독제는 통제, 완벽주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기적을 기다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해에 기반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 감정,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당신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움직이게 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하기 어려워할까요? 그들은 인생의 잘못된 면을 바라보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 손실, 위험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고 가능성, 기회, 해결책이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은 당신이 이해를 발전시킬 때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해는 당신이 공부할 때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믿음, 자신의 패턴, 자신의 두려움을 조사하기 시작할 때만 생겨납니다. 제가 이 지식에 기반한 믿음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학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제 관점을 바꿔놓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낸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